KBS 1라디오 오늘 세계는 글로벌 이슈로 이어가겠습니다. 가짜 뉴스가 범람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해진 것이 팩트체크, 즉 사실 확인인데요. 그런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의 최고 경영자 마크 저커버그가 미국 내 자사 플랫폼에서 팩트체킹 기능을 폐지한다고 발표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결정의 배경은 무엇이고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에 대해서 오혜리 국제 전문 기자와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저커버그가 발표한 내용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 7일이었죠. 저커버그 최고 경영자가 그 영상 메시지를 이제 그 소셜 미디어에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내 플랫폼, 그러니까 메타의 플랫폼이면은 이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말하는 거겠죠. 예. 팩트 체킹 기능을 없애고 대신 그 소셜 미디어 X에서 하고 있는 커뮤니티 노트와 유사한 기능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팩트 체킹 기능을 없애기로 한 이유에 대해서는요, 근본으로 돌아가서 실수를 줄이고 또 정책을 좀 더 단순화하고 플랫폼에서 표현의 자유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예. 그 X의 커뮤니티 노트와 유사한 것으로 되죠. X가 이제 예전 트위터인데 네. 그 커뮤니티 노트는 뭔가요? 커뮤니티 노트라는 거는 네. 그 페이스북에서 하고 있는 이 팩트 체킹하고는 좀 달라요. 이렇게 어떤 컨텐츠가 있잖아요. 예. 그 컨텐츠에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거를 커뮤니티 노트라고 해서 네. 이제 사용자가 거기다가 의견을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컨텐츠를 이용하는 사람은 이게 잘못됐구나, 안 돼, 다른 얘기가 있구나라는 걸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기능이죠. 예. 아무튼 주커버그는 팩트체커 기능을 없애기로 한 이유에 대해서 근본으로 돌아가서 네. 실수를 줄이고 정책을 단순화하며 표현의 자유를 회복하는 데 집중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건데 네. 페이스북의 팩트체크 기능은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팩트 체킹은 사실 이제 이 제3의 전문 기관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 독자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예. 이 도입된 거는 2016년 대선 이후인데요. 그 당시에 미국 대선이 논란이 많았습니다. 가짜 뉴스, 가짜 정보가 정말 소셜 미디어에서 범람해서 큰 문제가 됐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래서 도입을 한 건데 이 제3의 이제 한 90개 정도의 파트너사가 예. 130여 개국,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있고 130여 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주 대규모 프로젝트예요. 그런데 이 팩트체킹을 하는 전문기관이 콘텐츠 내용을 분석해서 이게 거짓 정보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게 결론이 나면은 거기에 경고 표시를 하거나 또는 이게 이런 노출을 좀 줄이게끔 피드 하단에 배치하는 식도 하고, 그래도 이 거짓 뉴스를 계속 올리게 될 경우에는 광고 기능을 없앤다거나 또는 아예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이죠. 예. 이 팩트 체킹 2016년부터 메타가 도입했다고 그랬는데 네. 그때부터 트럼프가 맞아요. 예. 여과되지 않은 정보를 버젓이 말을 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었던 건데 그동안 하여튼 페이스북은 진보 쪽에 치우친다는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주커버그의 말대로라면은 이 팩트 체킹 기능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침해받았다는 네, 것이 그렇습니다. 되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정치적 편향성의 문제인데 보수 성향 콘텐츠들이 사실상 검열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비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대표적으로 그런 발언들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결국에는 그 부분에서는 저커버그가 인정했다라고 봐야겠죠. 영상 메시지에서 진실의 그러니까 페이스북 메타가 진실의 심판자 노릇을 하는 게 아니라 예. 어쨌든 진실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선의해서 노력을 했는데 예. 결국에는 그러지 못했다,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팩트 체크를 하는 기관이나 개인들이 너무 정치적으로 편향이 되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당초 목표했던 것처럼 신뢰를 구축하기보다는 오히려 파괴하는 면이 더 많았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예. 정치적으로 편향된 팩트 체크란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건가요? 워낙 이제 이 팩트 체크는 결국에는 정치 분야에 집중되게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비정파성, 또 중립성을 지켜야 하죠. 그리고 특정인이나 단체에 편향되지 않아야 하는 게 기본인데 늘 논란이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국내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느 쪽에 있느냐, 어떤 시선을 가지냐에 따라서 평가가 극과 극으로 갈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쪽에서는 이 메타가 이 소셜 미디어 상에서 너무 검열을 많이 한다,
뭐 너무 부당하게 보수적인 어떤 메시지라든지 컨텐츠를 차단하고 있다 예. 이렇게 주장하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이 소셜 미디어가 너무 팩트 체킹도 제대로 안 하고 있고 검열을 제대로 안 하고 있어서 정말 거짓 정보가 소셜 미디어 상에서 범람하게 놔두고 있다. 정말 극과 극으로 나누고 있는데 예. 이 팩트 체커 기능을 하는 팩트 체크를 하는 그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평가도 그만큼 다릅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봤을 때 스놉스라고 하는 기관이 대표적인 팩트 체커를 하는 그 90개의 기관들 중에 하나이고 페이스북에서 가장, 팩트 체크 사실 확인하는 여러 기관 중에 하나가 스놉스라 이 예, 말씀이죠. 그리고 가장 유명하다고 예. 했습니다. 역사도 굉장히 길어요. 예. 그래서 어느 쪽에서는 정말 소셜 미디어에서 진실을 수호하는 마지막의 어떤 저항선이다, 예.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정말 좋게 평가하는 데도 있는 반면에 또는 보수 측의 보수 성향에 있는 사람들은 얘네들이 뭔데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진실을 가리느냐. 진실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진실을 결정하려고 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맹비난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굉장히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이게 며칠 전에 그 메타의 글로벌 정책 책임자 중에 조엘 캐플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저커버거의 성명 나온 다음에 자기도 설명을 냈는데 예. 결국엔 전문가들도 정치적으로 편향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더라고요. 예. 아무튼 기존의 그 사실을 확인하는 팩트 체크 기능이 한계도 있고 문제가 있었다면은 보완하고 수정하고 그러면 맞아요. 됐을 텐데 아예 네. 폐지를 하겠다고 발표했단 말이에요. 네, 그게 의외죠. 예, 네. 그리고 커뮤니티 노트 기능을 도입한다는 것인데 이 커뮤니티 노트 정도의 그 조치로 네. 사실 확인, 팩트 체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가 의문인데요. 예, 사실은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물론 뜻은 좋아요. 예. 어떤 제3의 기관이 이 컨텐츠는 우리가 봤는데 이거는 거짓 정보다라고 딱 도장을 찍어서 판단하는 것보다는 여러 시각을 커뮤니티 노트를 통해서 의견을 내서 이거를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거는 취지는 좋다고 볼 수 뭐에 있죠. 그리고 결국에는 있습니다. 이용자가 스스로 그것을 판단한다는 판단력을 존중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여러 연구들을 보면은 지금 X가 하고 있는 커뮤니티 노트도 역시 문제가 많다. 거기에 커뮤니티 노트에 글을 올리는 사람들 역시 다 정치적인 편향성이 뚜렷하고 예. 수많은 컨텐츠 중에서 사실 커뮤니티 노트를 가 올라 있는 거는 거기에 극소수밖에 안 되는 부분이 또 있고 이용자가 실질적으로 기나긴 커뮤니티 네. 노트에 올린 글들을 다 보면서 그 정보를 체크할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렇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이것 자체로는 팩트 체크 기능을 제대로 하기에는 참 한계가 있다라고 보일 예. 수가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말씀만 들어도 저도 이게 참 판단이 안 돼. 기존에 있던 팩트 체크 기능을 좀 더 보완하는 게 나은지 네. 아니면 이렇게 더 커뮤니티 노트 시스템에 맡기는 것이 더 좋을지 네, 맞습니다. 저도 지금 가늠이 잘 안 되는데 네. 저커버그의 발표에 대해서 뭐 반응은 어떻게들 나오고 있나요? 뭐 예상대로입니다. 뭐 진보 성향이나 또는 기존 언론사에서는 뭐 진짜 이제는 가짜 정보가 범람하는 시대가 됐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네. 이런 반응이고 트럼프 머스크 뭐 당연히 거봐라 환영한다 이런 반응인데 트럼프와 머스크는 이제 예, 근데 보수를 아직 함께 가져가는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저가보고 행보를 보자면은 사실 그 트럼프나 머스크에 이제 가까워지고 있다. 그들이 옳은 말을 했다라는 쪽으로 치우친 게 아닌가라고 보이는데 그래서 뭐 지금 저커버거가 이렇게 태세를 빨리 이렇게 급격하게 전환하느냐는 맞아요. 비판도 있고요. 근데 사실은 이번에 팩트 체크뿐만 아니라 좀 더 중요하게 또 봐야 될 부분은 예. 팩트 체크 기능을 없애는 동시에 다양성 그 정책도 없앴어요. 여기서 다양성이라는 네. 건 성소수자, 예. 뭐 좀 더 소수 인종 이런 것 이런 대상에 대해서 혐오 발언을 할 때는 예. 이거를 규제를 했거든요. 예. 그거를 없앴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지금 나온 걸로 보면은 뭐 트랜스젠더라든지 뭐 여성 또는 소수 이민자? 종족에 대해서 예. 비인격적인 표현, 그것이라는 표현도 쓸 수 있게끔 하고 또 상당히 혐오적인 표현도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것도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예. 그 보면은 이 페이스북에서 이런 정책 발표한 이후에 그 구글 피드 이렇게 검색할 때 보면은 이 페이스북을 삭제하는 방법 이런 거를 검색량이 평소보다 5,000% 이상 늘어났다고 하는데 사실 그런 뉴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페이스북을 너무 범람하다 보니까 이게 필요증이 많아서 이제 관둬야 되겠다라고 맞아요. 생각해서 페이스북의 사용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그랬죠. 예. 있는데 이 조치가 얼마나 더 거기에 가속화되게 뭐 감소세를 얼마나 나타낼지는 조금
시간이 걸려야지 사실 확인될 수 이 있을 것 팩트 같아요. 체크 기능 폐지 이전에도 네. 페이스북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맞아요. 있었습니다. 예. 글보다 광고가 더 많다는 네네 맞아요. 비판도 있었는데 예. 이런 차에 이런 팩트 체크 기능 폐지까지 네. 발표가 돼서 어떻게 될지 이제 궁금한데 또 뭐 유럽연합 규제 당국과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하던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이번 조치는 미국 내에서만 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영향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국 내 플랫폼에서만 소셜 미디어라는 게 공기라 비슷하잖아요. 어디 나라 한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인터넷이 가능한 데는 모두가 다 가능한 얘기인데 지금 페이스북 그러니까 메타 사용자가 전 세계적으로 30억 명이라고 하는데 예. 그중에 미국발 가짜 뉴스를 제대로 잡지 못하면은 이게 전 세계로 퍼지는 거는 너무 쉬운 일파만파는 시간 일이죠. 문제죠. 예. 그런데다가 유럽연합은 디지털 서비스 법이라고 해서 이걸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데 요번에 이 저커버가 얘기한 거 보니까 유럽이 너무 이렇게 이 인터넷 콘텐츠를 너무 검열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좀 했더라고요. 유럽이 인터넷 콘텐츠를 좀 지나치게 검열하고 있다고 있다. 저커버거가 얘기했고 저커버가 이번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유럽연합에서는 디지털 서비스법으로 예. 사실 이런 것들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메타가 팩트체크 기능 폐지를 전 세계적으로 다 할 경우에는 상당히 이런 유럽연합의 법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어떤 외교적 마찰까지도 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는 게 좀 근거가 있는 유럽의 얘기인 것 상황을 같아요. 좀 더 좀 자세히 봐야 되겠습니다. 네. 유럽의 디지털 서비스법은 뭡니까? 이 온라인상에 체계적으로 이제 위험할 수 있는 예. 그런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뭐 새로운 정책 예. 또 기능 이렇게 도입하려면 사전에 위험 평가 분석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집행위에다가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할 수 있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하게끔 하는 그런 절차법이에요. 이건 도입하기 전에 이미 승인을 받으라는 거네요. 근데 그러면. 만약에 예. 메타 측에서 팩트 체킹 기능 폐지를 그냥 독자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다 확대하겠다라고 예. 할 때는 이 유럽연합에서의 어떤 온라인상의 체계적인 위험을 굉장히 변화시킬 수 있는 조치잖아요. 예.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노출이 마찰이 될 수밖에 예. 없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 위반 시에는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 메타는 엄청나게 큰 기업이고 뭐 매출이 거대하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뭐 과징금을 매긴다 안 매긴다 이런 또 논란이 또 벌어질 것 같은데 아직은 여기까지 가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만약에 미국만 예. 팩트 체킹 기능을 폐지한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또 이거를 전 세계로 확대한다 그래도 문제가 되고 정말 참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저커버웨이 같은 팩트 체킹 기능 폐지 발언에서 이제 비롯된 것이 네. 이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트럼프 취임에 앞서 발맞춰 가지고 다 우클릭하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들도 있거든요. 이건 그 어떻게 지적도 생각하세요? 역시 뭐 정치적 편향성이라고 비난하자면 보기에 따라 보기에 그럴 수도 따라 있고.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가요? 제대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런 경향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 저커버그는 사실 트럼프하고 지난 수년 동안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뭐 저커버그가 트럼프의 페이스북 계좌를 예. 그 폐쇄한 적도 있잖아요. 그리고 다시 복구시키기도 했고 이런 적도 있고 그래서 사실 트럼프는 뭐 평생 감옥에 가두겠다 저커버거를 자신을 탄압하고 있다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예. 또 머스크하고 저커버그도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온라인상으로 막 대결한다고 싸우면서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무슨 종합격투기에서 한번 실력을 가눠보자. 주짓수로 한번 하자고 그랬나. 네, 하여튼 뭐 하여튼 둘이 한번 붙으려다가 붙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니에요. 기억나는데. 그래서 정말 붙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결국은 안 했잖아요. 네. 그럴 정도로 좀 껄끄러운 사회인데 이번에 머스크 X의 정책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거는 머스크는 정말 환영한다 이런 반응을 보일 만하죠. 근데 역시 저커버그의 변화는 좀 많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180도로 바뀐 태도다 이렇게 나오는 반응이 많고 예. 또 이 저커버거뿐만 아니라 뭐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또 오픈 AI의 샘 올트먼 이런 사람들이 다 좀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어서 트럼프의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좀 덧붙이고자 하면은 팩트 체크 문제를 항상 얘기할 때 저희는 언론사에서 또 오랫동안 종사했던 사람이어서
기성 언론들, 기존 언론사, 방송사, 신문사 뭐 다 할 것 없이 과연 충실하게 팩트 체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반성도 참 필요하다라는 걸 항상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가짜 정보가 너무 범람하고 이런 혼란이 됐을 때는 결국에는 중심을 잡는 거는 기성 그렇습니다. 언론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더욱 엄중한 팩트 체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니라, 그래야지만 돌아섰던 뭐 애독자들, 시청자들도 결국에는 신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결국 뭐 함께 해보게 신뢰는 됩니다. 사실 확인과 비례하는 거니까요. 네. 예, 글로벌 이슈 오늘은 페이스북의 팩트 체크 기능 폐지 방침에 대해서 오혜리 국제 전문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플리 레드의 If You Don't Know Me By Now 전해드리면서 KBS 라디오 오늘 세계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